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보였을 때 대부분의 부모는 체벌을 통해 이를 제재하곤 합니다.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불필요한 반항심을 키울 수 있다는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즉각적으로 확실하게 제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단 혼내기부터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체벌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보다는 체벌의 내용과 강도에 대한 내성만 생기게 마련입니다. 오히려 반항심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요. 이에 오늘의 사랑방에서는 아이들이 반항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문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체벌이나 제재를 가하는 상황은 대부분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정해진 공부 시간이나 게임 시간, 놀이 시간 등을 지키지 않으면서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당연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더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것은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더 하지 않으면 다음에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추가됩니다. 여기 하루 30분씩 게임을 하기로 약속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게임을 더 하고 싶은 마음에 약속을 어깁니다. 아이랑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은 부모는 아이에게 10분의 게임 시간을 더 주고 대신 내일 게임 시간을 20분으로 줄인다 합니다. 당장의 게임에 심취한 아이는 당연히 제안을 받아들이죠. 문제는 내일입니다. 아이가 과연 20분으로 줄어든 시간을 아무런 반항 없이 수용할까요? 아이에게 어제 늘어난 10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줄어든 10분만 아쉽습니다. 아이는 다시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부모는 아이를 혼냅니다. 부모의 완강한 태도에 꼬리를 내리는 아이도 있겠지만 점점 더 격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임 시간 10분이 뭐라고 서로 감정만 상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잘못이었을까요? 저는 내일의 게임 시간을 오늘로 당긴 제한이 감정 싸움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라면 오늘 40분, 내일 20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 생각하겠지만 어디 아이들이 어른처럼 생각하겠습니까? 어른의 시각으로 아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와 한 약속을 부모가 먼저 어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약속된 시간은 지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부정의 표현이 아닌 긍정의 표현으로 약속을 상기시키도록 합니다. 30분이 지났으니 게임을 하지 마 라는 표현보다는 게임 30분 이후에는 일기를 쓰기로 했으니 이게 일기장을 꺼내자 라는 표현이 아이의 분노나 반항을 덜 다극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30분의 게임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확보해 준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게임은 내일 해도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한 약속은 꼭 지킬 거야 라고 안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게임을 나쁜 것으로 몰아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게임을 좋아하니? 게임처럼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 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나? 와 같은 말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려면 현재의 욕망을 책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게임 너무 재밌지? 나도 어렸을 때 게임을 너만큼이나 좋아했어. 와 같은 인정이 필요하지요. 한편 문제 상황과 별개의 체벌을 연결하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게임 시간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만큼 TV 보는 시간을 줄이거나 공부를 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하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것일 텐데요. 부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상황과 관련 없는 체벌에 아이는 더 반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아이도 인과관계가 없는 반항을 하게 마련이지요. 게임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훈육의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러한 인과관계가 없는 제재를 많이 받은 아이는 매사에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심이 아이를 계속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죠. 앞선 상황들은 모두 아이를 체벌하거나 훈육하기 위한 원칙의 부재에서 비롯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체벌이나 훈육 전에 고려해야 할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원칙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닌 싫어서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도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을 굳이 먼저 제안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서 입 밖으로 내뱉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기란 쉽지 않지요. 하지만 부모는 어린이지 않습니까? 아이의 흥분에 부모가 같이 반응하면 어린이 아니지요. 내 아이를 위해서는 참을인자 3번이 아니라 3만 번도 아깝지 않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원인이 아닌 결과를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싫은 아이에게 이유를 채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지금의 문제 행동이 낳게 될 결과를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친구와 다투고 온 아이에게 왜 싸웠는지를 묻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유만 들은 후 다짜고짜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절반짜리 해결책입니다. 평소 그 친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번 싸움으로 인해 그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도 괜찮은지 등 다툼으로 인해 벌어질 이유의 상황까지 설명해서 아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부모의 화가 아닌 실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너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났어와 너에게 실망했어는 같은 표현 같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화는 부모의 감정이 먼저 보이지만 실망은 자녀의 문제 행동이 먼저 보입니다. 부모의 화를 돌이키는 것은 어렵지만 부모의 실망은 회복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이죠. 몇 해 전 아이들의 폭력적인 언어 습관과 관련된 다큐멘터리에서 아이들에게 녹음기를 부착한 후 어떤 말들을 무심코 내뱉는지 스스로 듣게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조심하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자 이를 점점 의식하지 않고 평소에 쓰던 말투를 막 쓰게 되었죠. 녹음을 듣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많은 욕설과 비속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었는지를 알고 적지 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만일 아이와 나눈 대화들을 녹음해서 듣게 된다면 우리는 이 아이들처럼 충격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학부모 사랑방의 송쌤이었습니다.